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김상원 기자님. 언더스탠딩 김상원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려운 회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상원입니다. 마스크는 하시든가 빼시든가. 급하게 들어왔어. 예. 예. 오늘은 일본 이야기. 금리를 올렸다 이 얘기? 예.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간지들 일면에도 많이 나왔죠. 예. 일간지에 나온 기사들은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근데 구로다는 뭐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에 가까운 말이긴 합니다. 이 기사를 제대로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제 구로다 총재가 이런 예. 기습 발표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구로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했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기사의 주인공이긴 한데 근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이게 뭔지 좀 배워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망에서는 세계가 중국이 없는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예. 중국이라는 공장이 사라진 시대를 맞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건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사실 금융시장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일드 커브부터 배워봐야 되겠네요. 먼저 일본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제로 금리 정책은 이건 우리 다 아니까. 그렇죠. 그냥 기준 금리를 제로로 낮춘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 말고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그렇죠. 간단하게 배워보죠. 뭐 한국말로 하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일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 국채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뭐 2년물, 단기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국채의 그 트렌치라고 하죠. 예. 쭉 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년물 혹은 뭐 단기물의 금리는 얼마,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점들을 쭉 선을 이어놓으면 예. 이게 수익률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0년물의 금리는 얼마, 단기물의 금리는 얼마,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예. 이게 보통은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되게 많이 그렇죠. 보죠. 올해 돈 빌려주면 그렇죠. 아무래도, 적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예금 적금. 금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매크로에서 이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경기가 좋은 거고,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예. 이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일드 커브입니다. 보시면 이게 뒤집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이 보여드리는 이 일드 커브가 일본의 일드 커브예요. 저게 보통 정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정상 국가의 일드 커브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우상향이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일본이 정상적인 경기가 상태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드 커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이 일드 커브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이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곡선을? 그렇죠. 보통 그 우리가 아는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기준금리는 단기 금리예요. 보통 1년물 이하의 금리, 예를 들면 CD보 91일 뭐 이런 것들을 보통은 단기 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예를 들면 회의를 해서 우리 기준금리를 뭐 0.25bp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발표만 하면 바로 이 단기 금리는 이 금리만큼 올라와요. 예. 단기 근데- 금리니까요. 그렇죠. 단기 금리니까. 근데 이 장기물, 1년물 이상을 보통 장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물들은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다고 해서 바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금리라서. 그래서 보통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걸 움직이려고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기준금리를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로금리. 예. 금리가 바닥이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 내려가는 그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그랬었죠. 근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페드가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예. 이 장기물 금리가 안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제 국채를 다 사준 거죠. 네. 이게 비전통적인 뭐 통화 정책,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건데 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더 한 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 10년물을 딱 찍는 거예요. 예. 이 10년물이 장기물의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예. 거니까. 그쵸? 예. 이- 한 놈만 팬다. 그쵸, 한 놈만 팬다. 얘를 딱 찍어서 얘는 우리가 이 이상 못 올라가게 무조건 관리를 하겠다. 아, 금액은 무조건 정한다. 금리를 그쵸? 정한다. 금리를 무조건 정한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돈 풀어서 꺼뜨리고 금리 올라갈 것 같으면 돈 풀어서 찬물 하고. 붓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맞습니다. 맞춘다. 무조건. 무조건 여기에 맞춘다. 얘만 일단 맞춘다. 얘만 무조건 맞춘다. 얘만 맞추면 나머지 그 금리들은 얘를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예. 장기 시장 금리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나라들이 쓰진 않는데 유독 쓰는 나라가 유의하게 쓰는 나라가 일본이랑 호주만 그래요. 왜 일본이랑 호주만 쓸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로 금리잖아요. 기준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0.1%거든요. 예. 이 기준 금리는 마이너스 0.1%니까 더 밑으로 낮출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0.75%까지 낮췄다가 예. 지금은 물가가 오르니까 이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본은 스위스랑 다른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75%까지 낮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돈을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돈 이자를 준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 예. 그 말인즉슨 스위스 안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꽤 낮추게 되면 예. 그 말인즉슨 일본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 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 밑에까지 낮추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낮춰놨으면 그 어찌 됐든지가 마이너스 금리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1에 멈춰 있으니까 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르긴 한데 호주는 그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호주는 그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는데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껴 있어서 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쪽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래서 방식을 통해서 인위적 저금리를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호주는 호주는 일본도 인위적 저금리를 만들어서 야성 본능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데 예. 자극이 계속 안 돼서 정말 일본 국민들은 진짜 이상한 국민성인가? 왜 이자가 0.1%인데도 예금을 하고 있고 그 돈 빌려서 나가서 사업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렇죠. 그 왜 그럴까 싶은데 요즘에 일본 다녀오신 한국인들이 꽤 이제 늘어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최근 그렇죠. 한두 달 사이에 책을 많이 가고 있죠. 그런 분들은 일본 처음 간 분들보다는 옛날에 가봤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일본 진짜 물가 비싸졌다고. 옛날에 그 물가 그 우동값이 아니고 그 덮밥값이 아니더라. 맞습니다. 깜짝 놀랐다 정말. 깜짝. 사실 일본 조금 싼 맛에 다녔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 물가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 할 때 일본이 조금 오르니까 그러다가 네. 일본에게 좋은 일입니다. 일단 욕 바가지로 먹은 거잖아요. 너는 물가 오르게 좋냐? 뭐 하면서. 그런데 진짜 많이 올랐대요. 이제 예. 일본이 더 비싸대요. 이제 우리나라 그것보다. 일본도 많이 환율 올랐죠. 계산해도.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예. 프로다 입장에서는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단적인 사례 같은 건데요. 일본 물가 오른 이야기.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알겠는데 뭔 과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마이봉이라고 하는 일본 국민 과자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43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 10엔이었거든요. 예. 올해 딱 4월까지도 10엔이었어요. 10엔 100원. 개당 그쵸 100원 예, 정도 하는 예. 거죠. 이 가격이 4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4월에 이거를 2엔이나 올렸어요. 그 말인즉슨 한꺼번에 20% 올린 거네. 거죠. 얘가 이러하니 뭐 다른 예. 것도 다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일본 그 근원 물가 지수가 한 3.6% 정도가 올랐는데 예. 이게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일본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안 된다, 안 된다. 경기가 이제 좀 죽으니까. 올려야 되겠고 올려도 되겠다. 네.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 같다는 거죠. 시작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그 YCC를 하게 됨으로써 음. 그러니까 엔을 굉장히 많이 푸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수입품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구로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시장에서는 내년 한 4월쯤 구로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내년 4월쯤 되면 그 바뀔 거다. 그리고 실제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금까지의 초저금리 정책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조금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갑자기 구로다가 예정에 없던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를 훔쳐갔다. 음. 그런 말 전혀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걸 사실상 금리를 올린 거니까 우리가 너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을 했고 우리가 굉장히 바빠졌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금리를 올리기에는 뭐가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건 본인을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금리 제로 낮추고 음. 또 할랜데 할 게 없어서 일드 커브 컨트롤도 했으니 했으니. 금리를 올리려면 음. 일드 커브 컨트롤보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올리는 게 순서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4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하잖아요. 갑자기 발표를 하면 예. 그만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포워드 예. 가이던스라는 걸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발표를 한 거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내가 디딤돌 정도는 만들어놔야 면피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리를 낮추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내가 못할 짓 했어 이런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지. 금리를 올리면 의기양양해요. 중앙은행 총재들끼리 만나면. 인플레 파이터라는 예. 표현.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일단 내리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금리 제로 금리 만들고 나서 네. 중앙은행 그 총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일본 같이 제로 금리 먼저 한 총재는 미안해서 I'm sorry, general 뭐 이렇게.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그런데요. 올리려고는 하죠. 근데 여튼 실제로 구로다가 그렇게 그런 속셈으로 사정 때문에 갑자기 발표를 한 거라고 하면 예. 내년 4월쯤 되면 진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물론 얼마까지 올릴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싼 금리로 해외 나가서 사놨던 투자했다가. 자산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게 한 3조 달러가 됩니다. 3조 달러가 얼마쯤이냐면 한 4천조 되는 거예요. 예. 4천조면 우리나라 GDP의 2배 가량 되는 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돈 풀던 나라인 일본마저도 항복했다. 물가에. 항복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만큼 전 세계 수도꼭지를 보면 더 조여지는 거죠. 그렇죠. 허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한국은행 총재가 이성태 총재가 예. 장작불, 금리는 장작불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조금 하면 땔감을 자꾸 쌓아놔야 추울 때 이렇게 땔감 할 게 있지. 홀라당 다 써버리면 그렇죠. 할 게 없다. 미리미리 올려놔야 된다. 미리미리 올려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물가가 올랐네? 그럼 일단 올려놓고 야, 꼭 그렇게 올려. 아이 가만히 있어 좀. 그렇게 일본이 지금까지 못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상쇄되는 네. 효과가 있는데 일본은 임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 올리고 또 있었는데 올라가겠죠.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언더스탠딩 김상원 기자님 오늘 시간을 넉넉히 못 드렸는데 예. 저희 채팅창에서 네. 제가 매우 공감하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뭔데요? 코카콜라, LG 생활건강이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예.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아하. 이제는 진짜 펩시콜라 2개 값이 코카콜라 하나 값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 그렇게나 비싼가요? 좀 취재해서 좀
이건 취재만 하지 마시고 혼내줘요? 비판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콜라 좋아하는 2%가 흥분했어. 예.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올립니까? 아니, 콜라, 뭐 올려도 콜라. 사 먹 나 같은 사람들 사 펩시 먹으니까. 펩시 먹으면 되잖아요. 펩시.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펩시 먹으면 되잖아요. 콜라 사러 갔다가 코카콜라가 비싸서 펩시콜라를 집을 때 그 마음을 압니까? 진짜 인생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 지키고 있는데 예. 내가 딴 거 아껴서라도 네. 콜라는 코카콜라 먹는다고. 아, 이제 못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행사도 안 하고. 그 취재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취재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코카콜라. 아, 참. 네.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